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요. 탈모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좋은데요. 모발이 재생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모발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으로 충분히 말려주는 게 좋고요. 또 모근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달걀이나 콩처럼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있습니다. 자신의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고 재능 기부라고 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좋아하는 스타의 애장품이나 재능을 구매하면 기부가 따라오는 새로운 방식의 기부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연말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한류 스타들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판매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바자회가 열리는데요. 최근에는 얼마를 기부하느냐보다 어떻게 기부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의 즐거움도 충족시키고 자연스럽게 기부도 할 수 있는 퍼네이션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퍼네이션의 대표적인 예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들 수 있는데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썼던 캠페인으로 재미의 기부라는 의미까지 더해지며 큰 규모의 모금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의 애장품을 사거나 재능을 사면서 퍼네이션의 접근성을 높인 플랫폼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9년 4월에 설립된 회사로 기부경매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부경매 플랫폼의 슬로건인 투명한 기부의 시작과 같이 과정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정한 운영을 기업이 이념으로 삼고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와 스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스타의 물품을 구매하면 기부는 저희 회사가 알아서 실천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기존의 정통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기부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온 오프라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이곳.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구성하는 근간인 셀럽과 팬, 두 관계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쓰던 모자도 누구의 모자인지에 따라 평가되는 가치는 천양지차입니다.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판매하는 경매가 매년 진행되고 거액에 낙찰되는 것을 일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연예인들의 애장품에 국한되어 이벤트성으로만 진행되는 경매를 상설화하고 재능까지 경매 대상의 범위를 확장해서 희소성을 확보하며 회사는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창출하고 상시 기부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자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부 경매 플랫폼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로부터 애장품과 재능을 기부받아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 대금의 최대 7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기부 금액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접근성은 높였다고 합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스타들이 아끼는 물건이나 그 스타의 재능을 기부하면 팬들이 그 가치를 평가해 현금을 지불하고 기부한 물건과 재능은 곧 현금이 되어 기부금으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금액 때문에 망설이는 일, 또 부담되는 일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기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구매자인 팬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물건이나 재능을 구매하면 구매 대금이 기부금이 되어 이웃을 돕는 곳에 쓰이기 때문에 기부가 되는 구매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경매를 통한 수익금 중 기부금으로 사용한 금액과 내역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횡령이나 조작 등 기부금을 둘러싼 문제들의 발생 소지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부금을 둘러싼 횡령 또 부정 지출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부 문화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에 주목을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낙찰 대금을 수령해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암호화폐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작 불가능한 데이터로 저장하게 되고, 누군가 진짜 기부금을 그만큼 전달한 것이 맞느냐 의구심을 가질 때 자금의 흐름 자체를 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애장품과 재능 경매뿐만 아니라 셀럽들이 직접 촬영한 축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댓글 달기 등 다양한 이벤트 기능과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고 입출금도 가능한 지갑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추후에는 오프라인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기부 경매품의 실물을 볼 수 있게 전시를 합니다. 연예인과 유튜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속이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희 회사는 잠재적 기부자이면서 수익 창출의 요소이기도 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에 오프라인 매장을 적극 활용합니다. 아직 스타급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선별해 매장에 마련되는 오픈 스튜디오, 또 개인 매대, 공연장 등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셀럽과 팬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부.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제시하는 플랫폼. 앞으로는 누구나 즐겁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저희 기부 경매 플랫폼의 기부 참여자인 K엔터테인먼트의 유명인들은 글로벌 팬들에 대한 강력한 흡입력을 갖고 있습니다. 환전에 대한 부담과 해외 결제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자 도입하는 암호화폐 서비스가 개시되면 플랫폼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글로벌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필수품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대인데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서 피부에 닿는 부분에 접착제가 없는 유기농 생리대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생리기간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제품이 바로 생리용품이죠. 보통 생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생리대 수는 25개 내외로 초경을 시작하여 폐경까지 40여 년간 500번의 생리를 한다고 보면 여성 1인당 약 12,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는 셈인데요. 문제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가깝게 닿을 수밖에 없는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이러한 유해물질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생리대에 관한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까지 고려해 유기농 무접착제 생리대를 개발한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2020년 4월에 법인을 설립한 유기농 생리대 제작 회사이고요. 7월에 유기농 무접착 생리대를 개발했고요. 국내 제조 생산해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도 생리대를 지금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접어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과 노력을 통해 여성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곳. 특히 최근에는 생리대의 진보를 향한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부에 닿는 부분에 접착제가 없는 생리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생리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언론에 공개된 기사에만 신경 쓰고 정작 생리대 안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알아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생리대에는 접착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리대에 들어가는 접착제는 속옷에 붙이는 접착제와 또 피부에 닿는 부분, 탑시트나 흡수시트 각종 원자재에 붙이는 접착제가 들어가는데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팬티에 또는 속옷에 붙이는 부분에 접착제가 있는 것은 많이 아는데 생리대 안에도 접착제가 있는지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저희가 유기농 무접착 생리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여러 겹의 시트가 겹쳐져 있는 형태로 제조 공정상 접착제를 써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생리대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인체에 안전한 걸까요? 네, 생리대 안에는 피부에 닿는 탑시트나 흡수시트 여러 원자재를 잡아주는 접착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접착제는 각종 검증이나 테스트를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여성들에게는 피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탑시트와 흡수시트 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마스크 제조 공법인 초음파 융착 방식 기술을 적용하여 생리대를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일반 생리대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사의 일반 생리대와 유기농 무접착 생리대 속 탑시트를 걷어낸 다음 종이를 붙인 후 들어서 흔들어 보았는데요. 일반 생리대는 종이가 떨어지지 않은 반면 유기농 무접착제 생리대는 종이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엄격하고 깨끗한 공장에서 국내 제조 공장에서 생산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피부에 닿는 탑시트와 흡수시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 융착 공법을 사용해서 생리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커버는 당연히 유기농 순면을 사용했고요. 또한 쓸리기 쉬운 날개 부분에도 대나무 성분의 부직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흡수체는 화학흡수체를 쓰지 않고 친환경 면상펄프를 사용했으며 또한 방수층에는 통기가 잘 되는 통기성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리대를 담는 포장지에도 야자수 오일이 첨가된 산화 생분해 필름을 사용해서 여성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도 생각하였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리대는 독일 인증기관의 임상시험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 포름알데히드와 형광증백제 등 식약처 고시 기준의 9가지 항목에서 품질 적합한 제품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유해물질 12종 테스트를 완료하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검출 시험 성적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생리대는 생리혈을 흡수 기능으로 하는 1세대, 그리고 유기농 커버를 사용한 피부 저자극이나 착용감에 치중한 2세대, 그리고 현재는 친환경 흡수체를 사용한 3세대 생리대까지 나왔는데요. 이제는 생리대 내에 접착제까지 사용하지 않은 4세대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성들의 필수품인 생리대. 피부에 닿는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기농 인증부터 화학 흡수체와 탑시트 내 접착제 사용 여부까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 생리대를 구매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피부에 닿는 부분에 탑시트와 흡수시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를 개발했는데요. 향후에는 생리대 내에 있는 모든 원자재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발암물질이나 화학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성들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리대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산화되는 사료의 풍미와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페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페팸족은 애완동물을 단순히 동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오랫동안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반려동물들이 매일 먹는 사료나 간식 같은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맛있게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양제를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고 귀여운 동물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상처 입은 동물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충성심은 사람의 우정에 따른 도덕적 책임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저희 브랜드는 건강한 펫 먹거리를 통하여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설립된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 요리 전문가이자 반려동물 영양 전문 강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한 이유섭 셰프. 유학 시절의 경험과 수년간의 연구 노력 끝에 휴먼 그레이드 등급, 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반려동물 영양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유섭 셰프가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현재 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는 기관지에 대한 질병이 있고 둘째는 슬개골 탈구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견들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려견들의 영양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건강한 사료에 대한 고민 끝에 반려동물 영양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요리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말린 오렌지와 우엉, 그리고 구기자와 생국화 등 자연에서 얻은 식물성 천연 재료를 넣어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반려동물이 먹는 영양제인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하고 깨끗한 OEM 공장에서 제조한다고 합니다. 요리에서는 오일에 다른 재료를 넣어 풍미 및 성분을 수정시켜 사용하곤 하는데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오일에 반려동물 건강에 좋은 재료의 궁합을 수정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일은 산화되는 사료의 풍미와 영양소를 보완해주는 동시에 면역력 향상과 피부 건강, 모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당뇨 예방,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고양이 같은 경우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기자, 오슬뿌리, 우엉 등 오일에 들어가는 각종 천연 재료는 구취 제거와 장 건강, 해열작용, 신경통, 호흡기 분리불안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를 개봉하게 되면 산소에 의해 사료가 산화된다고 하는데요. 이우섭 대표가 개발한 반려동물 영양제는 산화된 지방을 보완해준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필요한 필수 3대 영양소입니다. 그중 지방은 필수 비타민, 필수 지방산을 모든 세포에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근육, 신체 조직, 모질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은 공기가 접촉하는 순간 산화가 시작되며 심할 경우 산패까지 발생합니다. 수산과학원 연구센터의 산패 조사에 따르면 사료에 산화는 개봉 후 3일이 지난 다음 급격하게 산화되기 시작하며 지방이 산화될 경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풍미 또한 사라져 평소 즐겨 먹던 사료를 반려동물이 먹지 않습니다. 이때 반려동물 영양제를 사료에 뿌려 섞어주시면 지방의 풍미도 잡아주고 지방의 영양소 또한 보완해줄 수 있습니다. 급여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평소 하루에 2끼 먹이는 기준으로 한 끼에 2번 펌핑해주면 되고요. 휴대용기가 포함돼 있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행을 갈 때도 챙기기 편하다고 합니다. 저희 영양제는 숙성 오일인 만큼 효능도 깊어져 점차 양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위는 사람보다 작아 적은 양에도 예민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중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알레르기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려동물의 피부에서 연약한 배에 영양제를 한두 방울 뿌려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알레르기일 확률이 높으니 급여는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간식을 만들 때 요리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뜨거운 여름철이나 건조한 겨울철에 반려동물의 발바닥에 발라 보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고 어떤 분은 고양이 약 먹이기 편해졌다며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일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주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먹거리인데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곧 저희 브랜드 관련 동영상 채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채널에서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는 과정, 간단하게 조리하는 방법, 다른 브랜드의 좋은 제품 소개 등 반려인의 입장과 반려동물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방송할 예정이며
그날 만든 음식은 매번 추첨을 통하여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반려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고민하고 연구하여 좋은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같은 제품은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다양한 생활용품을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데스크 케어 살균기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인해 개인 위생과 청결 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외출 후 손과 호흡기는 물론 외부에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위생관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손세정제나 소독제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살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소나 세척이 어려운 제품들을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살균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1984년에 창립되어 오직 IT 산업 외길을 걸어온 IT 전문 회사입니다.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ERP 기반의 투명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IT 산업을 선도하는 강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기쁨, 함께 일하는 보람, 사회의 공헌, 이 세 가지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솔루션 개발부터 플랫폼 개발, 그리고 VR 기기와 PC 관련 부품 등 다양한 IT 제품 및 관련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는 이곳. 어떻게 해서 데스크 케어 살균기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위생의식이 높아진 요즘 손 씻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씻은 후에 변기보다 세균이 많다는 키보드나 스마트폰을 그대로 만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자주 만지는 물건들일수록 세균이 더 많이 묻어 있는데 특히 키보드는 매일 사용하면서도 닦기 힘든 제품에 속합니다. 그 밖에도 마스크나 스마트폰, 볼펜 등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독할 수 있는 살균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책상에서 편하게 살균할 수 있는 살균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데스크 케어 살균기는 공급자 품질 인증과 자동차 품질 시스템인 ISO TS 16949 인증을 획득한 공장에서 생산된다는데요. 스크린 프린터부터 도포량을 측정하는 검사 장비와 부품을 장착하는 장비 등 최첨단 기계를 이용하며 조립 전 기능 검사를 통해 불량이 있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조립하고 기능 검사를 한 번 더 한 다음 외관에 흠집이 없는지 확인하며 철저한 품질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만 포장해 출하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데스크 케어 살균기는 무거운 모니터를 올려도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게 알루미늄 합금으로 상판을 제작하여 튼튼합니다. 또한 도트라인 기법을 통해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살균 공간이 넓은 편이어서 키보드와 마우스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살균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케어 살균기는 살균과 탈취를 위해 UVC와 UVA의 듀얼 UV LED를 3개 내장하고 있는데요. UVC는 자외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270나노미터대의 파장으로 약 99.9% 살균이 가능하고 UVA는 405나노미터대의 파장으로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우스나 스마트폰 등 살균하고 싶은 물건을 살균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시면 15분 후 99.9%의 살균이 됩니다. 퇴근할 때나 식사 후 티타임 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물건을 살균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합니다. 데스크 케어 살균기는 2가지 모델로 출시되는데요. 특히 이 모델의 경우 USB 3.1 허브 3개와 이어폰과 마이크 잭이 장착돼 있어 업무를 하는 직장인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모니터 받침대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저희 제품은 소비자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앉아있는 책상에서 편하게 어떤 물건이든 살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활 방역이 필수가 된 지금 저희 데스크 케어 살균기로 편하게 생활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 소독제는 알코올이 함유돼 피부 건조나 눈에 들어갈 경우 위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이런 부분에서 편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LED 사용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면서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청결은 놓치고 있다면 스마트폰이나 키보드 등 다양한 물품을 간편하게 살균할 수 있는 데스크 케어 살균기로 슬기로운 생활 방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생활 방역 기기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생활 속의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도 살균하기 어려운 전자제품이나 개인 생활용품을 손쉽게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무선 충전 기능, 블루투스 기능, IoT 연계 기능 등 데스크 케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항상 고객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생활 방역 전문 기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예술 전공 대학생들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잠재력 있는 청년 예술가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미술부터 문학,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종류로 세분될 수 있는 문화예술은 21세기 국력의 바탕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은 현재 K컬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섰으며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각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술 시장은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데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일부 장르만 흥행하고 경제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없는 무명의 예술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도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들과 예술가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2013년도에 창업했고요. 청년 예술가들과 내부의 기획자들이 함께 폭넓은 예술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은 훨씬 활동 무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술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술가와 대중, 그리고 기획자를 통합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 시장에 새 숨을 불어넣고 모두가 상생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곳. 최근 서울 은평구에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미술을 전공한 작가였는데요. 무명의 신진 작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작품을 알리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획을 우리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축제에 그 지역의 콘텐츠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는 갤러리 공간인데요. 센터의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평구 지역 기반의 청년 예술가 작품 전시를 통해 예술 활동에서 지역이 갖는 의미를 모색하게 하는 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새롭게 탄생을 했으니 이 공간이 이 지역민들한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저희의 전시가 바뀔 때마다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공간을 방문하고 또 우리가 이 전시와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친근하게 누리고 또 집에서도 함께 우리의 전시의 주제가 화제가 되어서 온 가족이 전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일상 가까이에서 이 예술을 향유하기를 원한다는 저희의 비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의 멋을 주제로 작업한 작가의 영상을 센터 건물 전면에 상영하는 미디어 전시가 진행 중이며 2017년 광장 갤러리 전시작가 공모에서 당선된 예술가 그룹인 프레카팀의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구에 거주하는 각기 다른 이웃의 독사진들이 모여 상호 소통하는 새로운 광경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사진관 작품은요, 어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프로젝트고 1인 가구인들의 어떤 참여를 받아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뭐 사물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애착하는 무언가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외에도 이곳에서는 스크래치 그림 그리기와 스트링 아트 체험, 그리고 아코디언 스티커북 만들기와 컬러링 체험 등 전시 이해를 돕는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데요. 한편 미술관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선뜻 방문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해 1층에 카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반 메뉴 외에도 제주 바다의 푸르름을 담은 에이드와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사이드 메뉴인 떡이 제공되며 메뉴를 시키지 않더라도 평상이나 외부 테라스에서 자유롭게 작품을 즐기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복합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렇게 전시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청년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이곳.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은평구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지만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번 전시를 통해 은평구의 지역 작가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예술 움직임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예술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고 은평구 응암동에 자리 잡은 저희 센터에서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을 비롯해 특정 사람들이 아닌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예술을 향유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노년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현재 노령 진입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와 저출산의 가속으로 인해 2017년 고령 인구를 기록했고 몇 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노년층이 많아지는 만큼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가 확대되어야 하는데요. 여기 쾌적하고 유익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 개개인의 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2017년 노인주간보호센터 순천점을 운영하였으며 최근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9년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례대회 우수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수종사자 표창기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 질환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하루 일정 시간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배움을 통한 즐거운 노후를 선물하고자 대학교 프로젝트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강의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 해소 및 치매 인지 예방 활동을 위해 전문 교육 훈련을 받은 강사들이 센터에 상주하며 학교처럼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프로젝트는 6과목의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읽고 쓰고 말하기를 반복하며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한글 교실부터 어르신들 간의 협력과 화합을 중점에 둔 미술 교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상태에 맞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 교실과 도구를 이용한 놀이 교실, 음악과 체조를 접목한 음악 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수 교실 같은 경우 수십 년간 수학 강사로 활동한 정용수 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통한 인지 능력 향상 및 사회 적응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데요. 기존에 배운 산수를 사회 활동에 접목시켜 시장에서 장보기나 은행 업무 보기까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춤추는 거 제일 좋아하고 또 이제 운동하는 거 노는 거. 내가 다리가 아픈 게 그걸 제일 욕심을 많이 하려고 그래. 이 프로젝트 외에도 재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재활치료 보행 보조 의료기와 신체 재활 운동기구, 그리고 족욕과 안마의자, 적외선 찜질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신체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심신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직무 자긍심이 높은 것이 저희 센터의 특징입니다. 직원들은 왜, 어떻게 어르신들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그런 직원들을 위해 전문화된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체계화된 인사평가를 통한 복지 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질병 및 신체 상태에 따라 돌봄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센터의 장점인데요. 돌봄 서비스의 유형은 물리치료형과 재활운동형으로 나누며 입소 시 어르신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그 유형을 결정하여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부터 다양한 교육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곳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어떨까요? 주치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노인복지센터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노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어르신들에게 품격 있고 건강한 노후를 제공해드리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여기서 협동의 공동체란 어르신들과 그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이 소통을 매개체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해드리고자 서로 협력해 나가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말고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는 나눔 봉사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그 가족 그리고 돌봄 종사자들이 지역사회에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활동입니다. 현재는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작품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 위한 봉사를 추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으세요? 노인복지법 제1장 2조 1항에는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운영 철학도 역시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섬김 그리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새 차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허위 매물에 속지 않고 실속 있게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자동차. 이동수단의 목적이나 출퇴근용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캠핑, 여행 등 레저 생활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의 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고차 시장은 신차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을 자랑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고차 피해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매물 거래를 통해 국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업체는 2017년도에 오픈한 중고차 매매 업체로 다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올바른 중고차 정보를 제공해드리며 실속 있는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언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이곳.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고차 구매 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고차 매매 시에는 반드시 사고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보험사, 보험 기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와 자동차 등록증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성능 기록부도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의 성능 점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의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운전과 함께 가까운 카센터에서 중고차의 성능 검사를 꼭 해봐야 하는데요. 이곳은 카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중고차를 고르면 전문가가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도, 그리고 엔진과 하부 소음 등 차량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출고를 진행하고요. 중고차 구매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중고차 사기나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갖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막상 와서 이제 딜러분이랑 이제 뭐 차도 이렇게 보고 꼼꼼히 이제 신경도 잘 써주시고 이렇게 또 카센터까지 와가지고 같이 점검해 주시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경기 불황 속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무턱대고 중고차를 고르기보다는 출고 전 차량 점검을 받고 사고 차량 여부도 확인해 안전한 중고차를 구매하길 바랍니다. 전성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중고차 매매 시에 지키는 원칙이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 중고차 딜러 사원증을 제시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직거래 시 각자의 통장을 지참하여 매매 상사 안에서 공정하게 거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요즘 허위 매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 매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허위 매물 피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객이 중형자동차 2020년식 한 대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신차 가격이 1,570만 원에서 2,450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을 텐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내가 이 차를 1년도 타지 않고 500만 원이라는 헐값에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허위 매물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자신에게 알맞은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차량 사이즈, 사용 용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차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차량은 얼마냐고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중고차는 연식가, 사고 유무, 그리고 침수와 색깔, 부품 교환, 옵션 등 고려 대상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네, 현재 중고차 시장에 허위 매물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고차의 시선이 안 좋은 편인데요. 이에 저희는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판매 후에도 차량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한 번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평생 고객들의 차량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요양시설에 머무는 환자의 상태 정보와 가족 간 병원비 분할 납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요양시설 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 여러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요즘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신체, 정신 증상을 보이는 노인 환자는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이 돌보기는 힘들어서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들이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요양시설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주목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금융 솔루션 컨설팅 및 구축 회사로 국내 기업들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금융결제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 벤사와 전략적 제휴로 간편결제, 신용카드 결제, CMS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요양시설 및 학원, 오피스 등의 비대면 고객관리 및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비대면 전자금융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며 수많은 기업이 급변하는 B2C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솔루션 컨설팅 지원 및 관련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요양시설 비대면 서비스 앱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데요. 먼저 요양시설 전용 앱이라 각 병원의 홍보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고요. 입원한 환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 환자의 식사량 및 활동 사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언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중한 가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요양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현재 요양시설은 병원비 수납을 현장 결제나 운동장 입금을 통해 수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비용 청구를 문자 메시지나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내에 환자 고유의 정보만 알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해당 스마트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결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결제 알림 정보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병원비 결제 시 가족이나 형제 등 이해관계자가 비용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요. 네, 장기 요양을 하는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비 납부를 매월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비 결제를 환자의 가족 구성원이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로 간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 연체를 막고 병원비 수납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병원비 분할 납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에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전용 앱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큰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도입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각각의 요양시설에 맞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형태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축하는 데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의 비대면 서비스 저변 확대와 사회 환원 목적으로 계속 무상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요양시설 비대면 서비스 앱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고 분할 납부 서비스로 경제적인 부담의 고충도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통조림에 든 햄이나 참치를 먹다 남으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통조림은 살균한 식품을 캔에 넣어서 밀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편인데요. 하지만 일단 개봉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공기에 닿으면 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리고 통조림 속의 음식은 그대로 보관하지 마시고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